책을 읽어드리는 밤입니다. 주식기사 스몰빅 미디어 출판으로 이혜진 님이 지으신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중에 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기억을 담는 공간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보기 싫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갖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내면 한편의 공간을 만들어 살고 있다. 마음에 박혀 상처로 자리 잡은 누군가의 말부터 지워버리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는 누군가와의 나쁜 기억까지 우리는 마음속 박물관에 저장해둔 채 살아간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구태여 이 불편한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삶에는 해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매일 해야 하는 것들만 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굳이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 버겁지 않은가. 혜선 씨는 첫 만남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냈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자신에 대한 탐색도 많이 해봤다고 했다. 혜선 씨는 자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제가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심리책에서 말하는 대로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산책도 거의 매일 갔어요. 지금까지 마음이 안 좋을 땐 나름 잘 대처해 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최근 한 달간은 기분이 계속 축 처져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요. 식욕이 없는 건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나는 혜선 씨에게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잘 지내는 척하는 게 가장 괴로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은 제가 솔직할 줄 알지만 사실 포장된 거예요. 사람들은 늘 제가 의욕이 넘치고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느라 힘을 다 썼겠네요. 네, 선생님. 그렇게 저를 포장해야만 사람들이 절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이젠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괴로울 땐 괴로울 수 있고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무 힘주며 살아가게 되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죠. 혜선 씨의 깊은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결국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혜선 씨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부끄럽고 속상한데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혼자 너무 꽁꽁 싸매고 있었던 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죄책감도 들어요. 제가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상담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과 이제부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시작해보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나약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느끼는 자신을 만나는 일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애쓰며 타인에게 잘 지내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쓰던 에너지를 이제 나 자신에게 써보기로 해요. 진짜 나를 발견하다. 인간은 모두 독특하다. 자신의 독특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색깔을 세상에 표현하는 데에도 익숙하다.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 표현하되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인식하며 조절할 줄도 안다. 자기가 아는 자기를 언제 어디라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서 적응 과정이 생략된 모습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화 능력이다. 그래서 요즘같이 다채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때에 맞는 적절한 가면들도 필요하다. 여러 개의 가면을 썼다 벗었다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 외부에 보이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외부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다 보면 부작용이 따라온다. 바깥 세상에 보이는 자신 혹은 자신이 보이고 싶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만 쫓다 보니 정작 마음으로 느껴지는 자기를 챙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수년간 동일한 행동, 패턴으로 반복하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진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인 습관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러다 불쑥불쑥 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랑 내가 아는 나랑 다르지? 나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 나 문제 있는 것 같아. 혜선 씨는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활발하며 진취적이었지만 외부에 보이는 그런 모습과 실제 자기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외부 세상, 특히 SNS에서는 글과 말 혹은 이미지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 즉 세상에 보이길 바라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데 능한 혜선 씨였다. 어느새 스스로도 연출인지 실제인지 착각할 만큼 멋져 보이게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혜선 씨가 SNS에 업로드하는 글과 사진에 사람들은 반응했고 멋지게 포장된 혜선 씨의 모습에 찬사를 던졌다. 문제는 그 찬사로 인한 기쁨이 찰나와 같았다는 것이다. SNS 속과는 달리 실제 세상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자신을 혜선 씨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세상에서는 혼자 있을 땐 거의 대부분 우울함과 짜증을 느꼈고 신경질적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 없애고 싶었다.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중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 욕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종종 휩싸였다. 심리학에서는 혜선 씨와 같은 사람들을 자기 일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기 일치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목표와 실제 습관이 일치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 패배적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주저앉는다. 변화를 위해서는 주저앉은 그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가치와 목표를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말로 하고 싶은 행동부터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보이는 행동에 집중했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데 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일시적인 충동이나 지난 습관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간다. 자신의 행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일치하는가이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한다. 누구나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 즉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축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혜선 씨는 마음의 병과 지독한 싸움을 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아직도 늦지 않았겠죠? 이제부터 좋아져도 괜찮은 거겠죠? 나는 대답한다. 혜선 씨뿐 아니라 나에게 묻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의 대답은 같다. 지금 걸음마를 뗐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혀 늦지 않았어요. 시작했다면 된 겁니다. 이미 괜찮지 않은 나를 돌보기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는 게 있다. 저는 심리학을 만난 게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30 넘어서도 많이 헤맸어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30대 후반에 만났더라도 늦었다기보단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 돌보기를 훨씬 더 일찍 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어쩌겠어요. 어쨌든 만나기만 했다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미 내 마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무서운 것을 보면 도망가거나 피하는데 익숙하다. 사람들은 싸워보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축적될 경우 무기력을 학습한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지 싶어 회피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곳에서 넘어져 왔다면 이제는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놓인 장애물에 부딪혀보고 깨져도 보고 때로는 껴안아도 보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내가 나에게 선사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보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를 조화시키는 길이다.